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토마토 뉴스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은행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금리 수수료 인하에 웅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권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내년 성적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취재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아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은행권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16일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지주사들과 은행들의 성적표가 연이어 공개됩니다. 19일과 26일에는 각각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이달 말과 내달 1일에는 신한지주와 의리금융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정보제공업체 FN가이드가 추정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6개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2조 3,277억 원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줄어든 액수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하나금융의 3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3,6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나금융의 실제 순이익이 3천억 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외환은행도 올 3분기 60%가량 늘어난 1,929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외환평가 손실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네.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4,613억 원, 신한지주는 6,66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에서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기업은행은 3,195억 원, KB금융은 5,39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3분기 전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순이자 마진의 하락입니다. 순이자 마진이란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네. 보통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지난 7월 기준 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 등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순이자 마진의 그 하락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이 전망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직전에도 여러 가지 그 악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웅진 사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은 최근 법정 관리를 시작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사태로 추가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네. 최근 법정 관리가 시작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그리고 부도 직전으로 내몰린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한 은행권 신용 공여액은 8,900억 원입니다. 네. 이 중 웅진홀딩스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4,88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동건설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3,022억 원을 공여했고 하나은행은 2,898억 원, 산업은행은 2,518억 원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 은행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에 따라 웅진 관련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 대손 충당금 추정 금액만 무려 4,6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는 지난 2분기 은행 전체 당기순이익 20%를 넘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충당금은 순익 상정에서 제외되므로 적립금이 커질수록 순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 은행들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없습니다. 이 장기화되는 그런 실적 부진, 이런 그 전망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액의 대출금리도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보통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내년 1분기까지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게 전망이 되는데 금융당국도 이 제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상금리, 펀드 판매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 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은행의 가장 큰 먹거리인 수수료 이익이 감소해 은행권의 전체 수익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자본 건전성 기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바젤3 도입에 앞서 은행의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기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과 기본 자본 비율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적립해야 하는 자본 종류와 비율이 세분화되는 셈인데요. 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들은 적기 시정 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순이자 마진 하락과 성장 둔화에 따른 핵심 이익 감소, 그리고 규제 심화까지 겹쳐 은행권의 수익 지표가 구조적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단기간의 실적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단기간의 실적 반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예, 어떻게 또 은행권들이 잘 또 극복을 해나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